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기술 R&D 팀이죠. 근데 이분들의 성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사실 많은 인사팀이나 관리자분들이 정말 깊이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떠세요? 이런 불만들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이 R&D 업무가 가진 그 특유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R&D 평가의 문제점. 도대체 왜 우리가 흔히 쓰는 성과평가 방식들이 유독 이 R&D 조직에서는 자꾸 삐걱거리고 불만만 쌓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MBO, 목표관리제고요. 다른 하나는 역량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기술 직무 평가에는 잘 맞지 않는 옷인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MBO는 자꾸 질이 아니라 양에만 집착하게 만들고요. 역량 모델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실제 전문 기술을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 기반 평가. R&D 업무라는 게 대부분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도 프로젝트 단위로 해보자는 아주 함지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 프로젝트 기반 평가가 나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확실히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거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단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부담도 너무 크고 또 모든 업무에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프로젝트 평가도 완벽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바로 기술 역량,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직무랑 다르게 기술 연구 직무는요, 기술 역량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그냥 바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술 역량이 곧 성과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게 기술 레벨 평가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만 쫓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 즉 기술 역량을 직접 측정하자는 거죠. 이 기술 레벨 평가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정확히 찾아내고, 둘째, 레벨별로 뭘 잘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이걸 단순한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이정표로 삼는 거죠. 좋아요, 기술 역량이 곧 성과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실제 평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구축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는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봅니다. 바로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역량인데요.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한 사람의 종합적인 기술 레벨을 구성하는 거죠. 먼저 지식과 기술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지식은 말 그대로 뭘 알고 있느냐의 문제고요. 예를 들면 어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죠. 반면에 기술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코딩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역량도 중요하죠. 경험은 비유하자면 조종사의 비행시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관련 업무를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해봤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량은 리더십이나 소통 능력처럼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킬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작은 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평가 양식을 만들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전체로 확대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 결과를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의 전차적인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 점수. 이건 연동이나 보너스 같은 보상을 결정할 때 쓰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직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한 점수인데 이건 승진이나 앞으로의 성장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평가 제도를 바꾸려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 바로 통제가 아니라 성장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 그 깊은 의미와 함께 몇 가지 주의할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요,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회사 전체의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숨어있는 핵심 인재를 찾아내서 키울 수도 있죠. 교육 프로그램을 짜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도 훨씬 효과적이게 되고 당연히 보상이나 승진도 더 공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이 모든 회사, 모든 상황에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팀 규모가 너무 작거나 회사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거나 혹은 아직 표준이 없는 완전 새로운 분야라면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의 목표가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줄 세우고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 쓰고 있는 평가 시스템은 과연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성장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